실록 전기소설 유창 제44화 공시밀시 조선의 스승 유창 유현종 지음 영상 제작 유찬종 무고한 대신을 아무런 죄도 없이 만리타국까지 와서 납치해온 저놈들의 죄를 묻습니다. 흑백을 가려주옵소서. 그러자 중서씨랑 윤지병이 나섰다. 죄의 유모도 밝혀지지 않았고 아직 아무런 증거도 드러나지 않았는데 무조건 용의자로 몰아 죄인 취급을 하고 납치까지 해온 이방원 장군부터 흑백을 가려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이방원 장군의 죄를 묻고 다음으로 이초 장군의 죄를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윤지병은 최영 쪽의 대신이고 아직도 권례에 남아있는 수구파 원로 대신이었다. 이렇게 되자 신구 세력의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다. 서로 반목하며 상대를 성토하자 잠자코 지켜보던 이성계가 대가릴성을 내질렀다. 남의 나라에 나가서까지 이성계를 제거해달라며 앙살 모의를 했다면 이건 용서할 수 없는 나라 망신이오. 지금 절차가 문제예요. 윤희와 이초부터 철저한 조사를 하여 앙살 조직 그 배후를 다 밝혀내는 게 급선무 아니오? 청컨대 파평군 윤희와 중랑장 이초를 당장 투옥하여 국문을 진행하시옵소서. 지금 속히 명을 내리시옵소서. 대궐 들보가 쩌렁거리자 임금은 몸을 떨었다. 벌레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다. 마침내 이성계의 눈치를 보던 임금이 어명을 내렸다. 윤희와 이초를 하옥하라. 두 사람이 끌려나갔다. 누구도 입을 열어 시비를 따지는 자가 없었다. 그로부터 두 죄인에 대한 국문은 재빠르게 시작이 되었다. 최영 사후 조민수가 전제개혁에 계속 반대를 하자 그걸 기화로 탄핵하여 조민수를 귀양 보내는데 성공한 사람이 조준이었는데 이번 사건을 맡아 범죄 일체를 밝혀내는 책임자 역시 조준이 되었다. 원래 조준도 최영파였었다. 최영과 함께 외구 토벌에 여러 번 나서서 전공을 세웠기 때문이었다. 조준은 원래부터 무장은 아니었다. 훗날 하룡과 함께 공저로 경제육전을 저술한 것으로 보면 그는 경제 쪽의 밝은 학자였다. 어느 모로 보면 정도전과도 상통할 만한 개혁주의자로 전제개혁에 앞장섰다. 그런데 최영은 그걸 반대했다. 조준은 그래서 최영을 떠나 이성계 쪽으로 간 것이다. 이초 사건으로 불리우게 된 이 사건은 의외에도 규모가 커서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었다. 대다수는 구세력의 인사들이라는 것이었다. 윤희와 이초 두 사람의 입에서 자복한 배후 인물 중에는 의외에도 이색이 들어있었고 우연보, 권군 등 10여 명의 이름이 있었다. 누구보다 그 명단을 보고 놀란 사람은 유창이었다. 스승 이색이 전번에 이어 또 그런 사건에 연루됐다는 것이 놀랍지만 더욱 놀란 것은 친구인 권군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었다. 유창은 곧바로 이성계를 찾아갔다. 왜 왔는지 알겠네. 스승 때문에 왔겠지? 염려돼서. 예, 도대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색 선생이 이성계 장군을 해치려는 사단의 배후 인물이라니요? 나도 믿기지 않았네. 전번에 있었던 김저의 옥사 때도 이색이 연관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었지. 그건 당시 열쇠를 쥐고 있던 정득후가 발각이 되어 잡히게 되자 자살하는 바람에 이색의 여제가 오리무중이 되어 엄중한 치죄를 당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파평군 윤희와의 관계가 밀접하고 평소에도 이성계 일파의 무력에 의한 전제 통치 가능성이 너무 노후하니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정몽주와 함께 주장하고 제자 정도전과도 대립하여 사이가 소원해졌다네. 물론 이색은 이성계의 정권 은퇴가 되도록 해야지 암살한다는 데는 극구 반대를 했다 하고 있다더군. 그렇다면 구해낼 방법이 없겠군요. 지금으로선 그러네. 나도 최선을 다하여 변호는 해봄세. 스승님은 그렇다 쳐도 권군은 왜 연루되었지요? 권군은 이색의 심부름으로 몇 번 파평군 윤희를 만났고 이색의 말을 은밀하게 그에게 전했다더군. 유창은 할 말을 잃고 한숨만 내쉬었다. 그렇게 보름쯤 지나서 이초 옥사는 조사와 치죄 형집행 선고까지 다 끝났다.
주모자 파평군 윤희와 이초는 사형에 처해졌고 이색을 비롯한 10명의 대신들은 각 5년, 3년형을 받고 청주감형의 뇌옥으로 압송당하여 옥살이를 시작하게 되었다. 유창은 이성계의 도움으로 죄수들을 면회할 수 있는 비패를 받고 청주감형으로 스승 면회를 갔다. 유재주가 오다니 이런 꼴을 보여줘서 미안하구나. 어떻게 너에게는 죄수되어 끌려가는 스승밖에 없느냐? 스승복이 박복하구나. 선생님 건강하셔야 합니다. 술 한 잔 받으시지요? 유창은 가지고 왔던 술병을 꺼내어 술을 따라 올렸다. 그래도 자네밖에 없구나. 고맙다. 제자로서 위로 드리는 건 당연하지요. 헌데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 이곳 청주내옥은 너무 낮은 지대에 서 있습니다. 이달 말부터는 장마가 시작될 텐데요. 우리가 떠내려갈까봐 그러느냐? 물론 그것도 걱정입니다. 저지대에 있으면 침수가 되어 감옥이 무리에 뜰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도 근심은 저지대라 안 좋은 습기가 많이 차서 병 얻기가 쉬울 것 같으니 특히 건강 조심해야 합니다. 스승을 면회하고 돌아오자 곧 장맛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출처를 알 수 없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하늘이 내신 분이 무고한 죄를 짓고 뇌옥에 들어가 있다면 하늘은 외면하지 않으시네. 천재지변이라도 내려 구출해 줄 것이네. 난 믿는다네. 청주옥을 다녀온 유창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다 한 달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떠돌아다니던 유창의 예언이 들어맞았던 것이다. 장맛비가 많이 쏟아져서이기도 했지만 3, 4일 동안 그치지 않고 비가 퍼붓자 저지대에 있던 옥사가 정말로 물 위에 떠 풍랑만난 배마냥 부서져서 떠내려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렇게 되자 죄수들은 풀려서 물 밖으로 모두 피신하게 되었다. 그가 얘기한 천재지변이었다. 유창의 그 영험한 성견지명에 모든 사람들이 감탄을 아끼지 않게 되었다. 그걸 기뻐하기보다 기쁨은 딴 데 있었다. 감옥이 떠내려가는 바람에 죄수들은 형집행 면제의 사흘령을 받아 모두 석방되어 귀가 조치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대단한 예언가야. 유창 때문에 사제관인 이색과 권군이 풀려난 거라네. 실록 전기소설 유창 제44화 끝. 다음 제45화에서 계속됩니다.